남조선 파쇼 정권에 맞서 싸우는 청년 학생들의 소식입니다. 그 와이파이로 개인들의 생각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설프게 고운 여성 유연주 인사올립니다. 벌써 남한 정착 15년차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북한 TV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달라서 도무지 적응 안 되었던 한국의 시위 문화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응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응원 문화입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정원 조사받을 당시에 한창 아테네 올림픽을 중계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가끔 올림픽 뉴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올림픽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숱한 사람들이 광장에 빨간 티를 입고 가열차게 응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한국도 북한처럼 강제동원으로 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응원 문화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강제동원이란 거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거예요. 아니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집에 TV가 없나? 그렇진 않을 텐데 왜 광장에 나와서 먹이 한 대 뜯기면서 저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꼭 봐야 되나? 저로서는 그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2002년 월드컵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땐 엄청 더 많은 인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엄마야? 2002년 월드컵은 뭐예요? 올림픽은 들어봤어도 월드컵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그 당시 정말 잊을 수 없는 축제였고 행복했던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축제가 개최되었다는 것도 우리 태국전사들이 4강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북한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 선수들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데 그건 녹화 방송이라도 보여주면 큰일 나나요? 그럼 북한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짜릿하게 이기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 좋았겠어요. 삶에 낙도 없는데 북한 주민들 대리만족이라도 하면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도 그 당시만큼이라도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이 우리의 동포 한국 선수들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자부심도 느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철저하게 차단하여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랬던 제가 한국에 와서 응원하러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을 보고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동원도 아닌 자발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아서 살짝 의심도 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북한처럼 강제동원으로 나오는 것일 텐데 국정원 선생님이 우리 탈북자들이 실망할까봐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어이가 없네요. 참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던 탈북민에게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으로 목격한 응원 문화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솔직히 탈북하기 전에는 북한과 남한이 경기를 하게 되면 어디를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민중도 받기 전인데도 북한 대 남한의 경기를 보면서 한국을 응원하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우리 동기들 모두가 저랑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나라랑 북한이 경기를 할 때는 또 북한을 응원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경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또 북한이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할 땐 북한을 마음속으로 응원하죠. 그로부터 2년 뒤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는 저의 남편이랑 한창 연애할 때여서 빨간 커플티 맞춰 입고 붉은 악마 머리띠까지 착용하고 응원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역전패를 당해서 속상했어요. 처음으로 광장으로 나갔는데 그날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겼으면 그날에 혹시 애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애기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때 그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게 직접 체험해보고 나서야 응원단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저에겐 광장 응원의 첫 경험인 거죠. 그리고 또 충격받은 것이 있다면 한국의 시위 문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걸핏하면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남조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조선 파쇼 정권에 맞서 싸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소식입니다.
체류탄 가스를 내뿜고 있는 저 쓰러져가고 있는 남조선 거리를 보십시오. 이에 굴하지 않고 화염병을 던지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입니다 하면서 남조선에 시위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북한에는 시위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뭐야? 에휴,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저런 게 시비로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저희 엄마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한국에 가게 되면 과학적으로 만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시비 같은 건 절대로 나가지 말라. 시비랑 나가게 되면 그 체류탄 가스인지 뭔지 그걸 맞고 백혈병이 자주 오는 것 아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가을 동안만 한 15번을 돌려보기를 했었기 때문에 볼 때마다 통곡을 하며 울었었어요. 뭐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두 눈 부릅뜨고 봐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북한에서 TV에서 봤던 그런 시위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는 하는데 그냥 평화적으로 나와서 외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시위 자체를 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저는 열혈투사인 줄 알았어요. 북한처럼 엄청난 처벌을 받거나 교도소 정도는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잡아가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던 어느 회사 사장을 비판하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구나. 남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야 처음 경험하게 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탱크나 미사일이 동원되었을 겁니다. 시비는커녕 불만만 얘기해도 잡아가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분들은 북한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80년대 후반 루마니아 영국에서 독재자로 처형당한 차우셰스쿠, 리비아의 장기 독재자 카다피, 그리고 몇 년 전 리비아, 티니지 등 아랍의 시민혁명, 또 최근 홍콩의 시민혁명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북한에서는 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몇 가지 필요 요건들과 북한의 현실을 비교해보면서 그것들을 짚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우선 시민혁명이 일어나려면 그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죠. 만약에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목표는 자유가 될 텐데 북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남한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자유를 간접 체험하고 있지만 직접 경험해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조선이라는 봉건사회에서 일제강점기 다시 왕조 독재국가로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른 채 자유 없이 사는 것을 자유인 줄 알고 있었고 듣고 배운 대로 김부자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당연한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특정 누군가가 변화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북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모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재의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고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마당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없으니 오프라인으로 이야기하여야 하는데 북한의 감시 체제와 어딘가에 박혀있을 정보원들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체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북한은 체제와 관련된 처벌이 매우 엄중한 나라입니다. 혹여나 술 기운에서라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바로 정치범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은 지도자이기 전에 조국이고 조국은 곧 김씨 일가입니다. 김씨 일가가 이끄는 북한 당국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역적죄에 몰려 3대 멸족입니다. 그러니 어느 바보가 3대 목숨을 담보로 나가서 시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인이 아닌 다음에야 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맨손으로 당국의 총칼과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처럼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NGO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김부자와 연관된 당조직 체계와 감시 통제 시스템만 있을 뿐 인민을 위한 인권이라는 말조차 없는 거대 감옥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또 김씨 일가만 세습하는 것이 아닌 그 밑 특권층들의 특권도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그 체제를 지키려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김부자에 대한 충성이라는 잣대로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도 함부로 내뱉었다간 큰일 나는 거죠.
북한은 취중의 진담이라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술을 처마시고 그따위 소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그 죄는 더 가중되면 됐지 그 죄형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이 술술술 들어가면 말이 술술술 나오고 술에서 깨고 봤더니 온 집안이 수용소 깜방에 앉아있더라. 짧은 혀 잘못 늘렸다가 긴 목 잘린다. 유명한 영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내 등도 믿지 못해 우리는 깔고 잔다. 이 말은 뭐냐? 내 몸에 붙은 이 등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북한이란 사회가 두려우면 자기 등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탈북 전날까지도 열심히 선동구호를 외치고 다녔던 거죠. 사회주의 끝까지 지키자! 이러고 다음날 탈북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탈북의 유일한 저항 방법이자 말없는 시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은 어렵다. 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개인의 힘이 모여 커다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면 새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볼 때 남한 배우가 연기하는 드라마를 볼 때와는 다른 마음의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거세차게 커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북한에는 초코파이보다는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와이파이로 개인들의 생각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응원을 즐길 때 북한에선 강제로 동원되어 집단 체조와 충성의 합창단 노래 모임을 해야 하죠. 이 피곤한 일상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음에 저는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